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맣게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이 까만 옷은 상복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4월 14일 날 친정 동생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신다라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친정으로 갔는데 그때가 한 7시 반쯤 됐는데 이미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처음 겪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그 이후에 최근에 겪는 가장 상실의 고통이 엄청 좀 힘드네요.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가 2021년 1월 4일에 모셨던 요양시설에서 위독하시다고 연락을 받아서 앰뷸런스로 중환자실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났죠. 중환자실에 그동안 3번이나 입원을 하셨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아버지와 이별이 제가 준비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달라요. 이제 심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분들을 상담도 하셨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인가 였을 때는 사별이라는 단어거든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별 충격지수 100이고요. 부모님의 죽음 사별 충격지수 100이고요. 근데 충격지수가 100이 쌓여서 300 정도면 본인 사망에 갈 정도로 트라우마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 100 정도의 그런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실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95세셔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만 4년이란 시간을 병석에 누워 계셔서 준비를 다 했다고, 이별의 준비를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충격이 크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클까,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됐는데 평소에 여러분 목소리, 제 목소리 스스로 낭낭하고 좀 고운 편이더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 소리가 전혀 안 나왔어요. 목이 쉬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겨우 목소리가 좀 회복돼서 그래도 이것을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만 겪는 고통인가요? 저보다 먼저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겪어왔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죽음을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배우자의 이별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그런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고통스럽다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오는 고통일까요? 상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일 제가 힘든 건 그리움이에요. 아버지를 다시 뵐 수만 있다면. 후회라는 단어인데요. 후회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하고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뭐 했었어야 됐을 걸. 그러면 아버지를 더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을 걸. 그런 표현들을 좀 했을 걸 하는 그거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담을 배운 이유도 그렇고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냥 전문 용어로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에 대한 후회 막심한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들을 내가 함부로 짓거려대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하는 걸,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 거에 대한 후회하고 못한 거, 못해드린 거에 대한 후회가 정말 이것이 복합적이라서 그냥 어떤 딱 하나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그리움이죠.
첫 번째로 조문 와주시고 했던 분들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아버님 아는 분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활동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찍은,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아버지 사진이시잖아요. 이 사진을 선물로, 이게 발견이 됐다 하시면 선물로 주시는데,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왕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존경심과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애정 표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5인데 셋째 딸 정말 효녀거든요. 매주 아버지 누워 계시는 아버지 목욕을 셋째 동생이 감당을 했어요. 목욕 잘 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 목욕을 두 분 다 자리에 누우셔서 요양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목욕을 담당하고 셋째 동생 아버지 목욕을 담당했어요. 제가 느낄 때 셋째 딸은 제가 효녀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버지한테는. 정말 효녀인데 효녀가 느끼는 사별의 고통과 저는 요즘 제 앞에다가 불자를 붙여서 불효녀 또는 못난 딸, 못된 딸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불효녀가 느끼는 사별의 고통과 아픔은 좀 더 다른데 두 사람 다 고통스럽겠지만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효녀들이, 불효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운다 합니다. 저는 그거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아버지 보내드리면서 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말이라든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노래가 남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흥이 참 많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가 트로트예요. 그래서 가요 무대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했던,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영상이 아버지가 트로트를 따라 하셨던 그 영상이 제가 간직하고 있어서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다시 살아온다면 저희 아버지가 노래방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노래방에 마이크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고 노래 계속 트로트를 계속 부르셨는데, 아버지와 트로트를 다시 한 번만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트로트 좋아하는데 제가 노래방 모시고 간 횟수가 손을 5손가락으로 꼽아요. 왜냐하면 사실 귀찮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에 가면은 저한테 마이크를 안 주시고 아버지만 독점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18번이 오기택님의 고향무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아마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못했던 것, 아버지가 좋아했던 트로트에 대해서, 그래서 트로트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접목해서 트로트의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교수로서 좀 이거를 창시해서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것을 들려드리거나 또는 말씀해드리면 아마 천국에서 저희 아버지 엄청 기뻐하시면서 딸아, 이제야 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고맙다 하실 거라 생각돼서 제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트로트에 관해서 아버지가 그리도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의 노래, 트로트와 트로트의 가사에 나타난 심리, 트로트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목소리도 회복되고 제 마음도 좀 회복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로트의 심리학에 대해서 조남이의 조이TV가 가야 할 방향성이, 아버지가 저한테 이것을 그렇게 물려주시고 이것 꼭 해라 라고 유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건강하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아하는 곳에 모시고 가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방법 내에서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